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조건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요 문제 제가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났죠. 그죠?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조건문, 즉 if문이라고 하는데 소스 코드를 제어하는 제어문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은 실제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런 프로그래밍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제어하는 제어문 중에는 조건문이 있고 반복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 접근을 했어요. 그죠? 조건문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고. 조건문은 요 if문이라고 쓰고, 참고로 이 소가로 써도 되고 소가로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파이썬은 소가로 여부에 대해서 소가로 써야 되는 건 써야 되지만 안 써도 되는 거는 크게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쓴다 해서 오류를 내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문은 요 안에 있는 요 조건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논리형 데이터 타입, 즉 true, false가 있는데 참과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되고 오직 거짓이면 실행이 안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기로는 둘 중에 뭐가 그럼 실행이 되냐? 그러면 대부분이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강사님 이게 실행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실행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요 조건식 중에 조건식은 다 실행되냐?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처음 배우기 때문에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if문이 두 덩어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컴퓨터는 얘도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가 참이니까 요 안에 있는 내용물, 요게 이제 요 안에 있는 종속적이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속되어 있는 요 녀석을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요 컴퓨터가 얘를 실행해봤더니 얘는 거짓이네,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시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 안을 실행을 시켜주지 않는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도 실행되고 얘도 실행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시작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참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참, 거짓을.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 넣었을 때 실제로 출력을 했을 때 이게 거짓이 나왔다 하신 분들은 문제를 잘못 푸신 거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시작에 a라는 변수가 선언됐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값이 이제 a 변수에다가 그러니까 값을 할당해 준 상태죠. 이걸 뭐라고 한다? 변수 초기화, 변수의 값을 정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a는 요거는 변수의 10이에요. 요거는 10이에요, 10. 요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수는 대입연산자, 자, 변수명, 대입연산자, 그리고 변수값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거는 변수고 우측에 있는 값, 즉 그 외의 것들은 다 값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다? 결국엔 10이에요, 10. 그러면 10과 10은 같다라는 거니까 참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참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쭉 나가볼게요. 10은 10과 같지 않대요. 같은데 같지 않다고 하니까 거짓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0은 10보다 크대요. 크지 않잖아요. 그죠? 거짓 2 써주면 되고. 자,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 자, 여기 보시면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이상이잖아요. 이상. 그래서 포함이 되니까 10은 10보다 크진 않지만 같은 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인 거죠. 참. 그 다음에 B는 10. 그러니까 프로그램 처음 배우실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강사님 여기서 값이 바뀐 거 아니에요? 절대 변경된 게 아닙니다. A는 여전히 10으로 값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A는 계속 뭐다? 얘는 10이에요, 10. 그럼 B, 이것도 10이잖아요. 그럼 10과 10은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이제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헷갈려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잘하신 건데, 요게 대입연산자고 요건 대입연산자가 아니죠. 요거는 비교 연산이에요. 비교 연산.
그래서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얘는 변수명이고 얘는 변수 값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가 이 안으로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게 연산된 결과가 여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랑 B가 같지 않대요. 우리가 지금 위에서 뭐 봤어요? A는 10이고 B는 10이잖아요. 그럼 10과 10은 같지 않다라는 거니까 같은데 같지 않다 했으니까 여기는 뭘로 변신한다? false로 변하는 거예요. false로 변환해가지고 C에는 할당되는 값이 뭐다? 이 false가 할당이 된다. 참고로 변수에는 논리형 데이터 타입도 여러분들 할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결국에는 false다. 그러면 얘를 뭘로 봐야 돼요? false로 보셔야 돼요. false로 보시면 됩니다. false로 보시면 당연히 얘는 false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거짓 써주면 되겠죠. 거짓 몇이요? 3. 그 다음에 false랑 같대요. 자, 당연히 false랑 같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참이겠죠. 참. 그 다음에 여기 또 처음 보셔서 이제,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렸을 거예요. 이 not이라는 건 뭐냐면, 반전을 의미합니다. 반전. 그러면 false를 뒤집어버리면 뭐예요? 반전시키면? 당연히 false의 반대말은 true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결국? true인 거예요. true. true로 변신이 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결국엔 뭐다? 참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소가로 안쪽이 있고 소가로 바깥쪽에 있을 때 뭐가 먼저 실행된다? 소가로 안쪽이 먼저 실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소가로 안쪽이니까 얘는 결국에 뭐예요? 위에서 방금 확인했잖아요. 얘는 참인 걸 여러분들이 확인했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not true란 말이에요. not true. 그러면 true가 아니래요. true가 아니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false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거짓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D는 true.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했다 해서 이 C의 값이 변경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C는 계속 false예요. 지금 false를 우리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강사님 이렇게 했으니까 C의 값이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C의 값이 변경되는 때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만 C의 값이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false고 얘는 true죠. 그러면 false랑 true랑 같지 않으니까 당연히 참이죠. 참 6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부터 요 문제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 이 연산자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랑 계산식에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실행돼요? 뭐부터 실행해요? 그렇죠. 당연히 곱하기 나누기부터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 연산자에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쵸? 요거는 뭐예요? 비교연산자고 얘는 논리연산자잖아요. 그쵸? 엔드연산자가 있고 5월 연산자가 있다 했잖아요. 논리연산자에는. 그러면 비교연산자랑 논리연산자 중에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는 뭐냐면 비교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계산을 하냐? 이 비교연산자부터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교연산자부터 계산했을 때 10은 5보다 크다. 그쵸? 참이죠. 그쵸? true.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당연히 크죠? true. 10은 10과 같지 않대요. 당연히 같은 데 같지 않다 하니까 false 해주면 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된다. 자, 제가 엔드 연산자는 뭐다?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인 경우에 참을 반환하는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true니까 당연히 얘는 뭐다? true죠. 근데 엔드 연산자는 뭐다?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와버리면 뭐다? false를 반환하는 녀석이라 했으니까 얘는 결국에는 거짓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도 동일하게 위에서 한 것처럼 쭉 하시면 돼요. 10은 5보다 작다. 당연히 거짓이죠. 거짓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0보다 작다. 자, 거짓이죠. 거짓. 자, 10은 10보다 같지 않대요. 거짓이죠. 자, 5는 10보다 크대요. 당연히 참이죠. 그쵸? true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false and false래요. 당연히 얘는 앞쪽에 false 나와버리기 때문에 뒤에는 거들떠볼 것도 없이 얘는 뭐다? false인 거죠. false 적어주시면 되고. 뭐야? false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false and false. 뭐 이거는 앞에서 방금 계산했죠. false죠. 자, 그 다음에 5월 연산자 나왔네요. 5월 연산자는 제가 뭐라 했죠?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면 false이지만, 거짓이지만 한쪽이라도 참이 나와버리면 참을 반환한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false가 맞지만 한쪽이라도 참이 나왔으니까 얘는 뭐래요? true죠. true. 그러면 결국엔 참이죠. 거짓과 참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거짓 5. 그 다음에 참 7. 그래서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실행했을 때 참이 7개 나와야지 정상적으로 문제를 푸신 겁니다. 혹시라도 여기가 거짓이 나와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풀어야지 다시 푸셔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